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할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죠. 에너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 답,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의 단위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과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답은 줄입니다. 줄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1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자, 에너지 정의가 뭐라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1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당연히 10줄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위로는 줄을 사용한다. 맞죠? O.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O.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물체가 말뚝을 박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뭘로 전환되는 거야? 일로 전환된 거죠. 그럼 에너지가 일로 전환됐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로 가져가 버린 거죠. 때문에 고인물, 날아가는 야구공, 땅에 놓여있는 돌은 모두 에너지를 가진다. 얘는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일단 날아가는 야구공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댐에 고인 물과 땅에 놓여있는 돌은 중력에 의한 위치의 에너지의 기준면에 따라서 사실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고 안 가진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질량 10kg의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리는데 35줄의 일을 하였다. 자,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줄이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50줄이에요. 능력이 50줄이에요. 그 중에서 난 능력을 57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35를 한 거야. 35의 일을 한 거야. 그럼 몇 줄이 남을까요? 그렇죠. 15줄. 50에서 35를 빼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5번. 운동에너지는요. 운동에너지 공식이 뭐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m은 뭐야? 나타내는 게 질량. 그렇죠. 질량에 비례하고 V는 뭐죠? 그렇죠. 속력이죠. 속력의 제곱값에 비례하죠. 제곱값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질량에는 비례하는 값, 이 그래프가 되고요. 속력은 얘들아 속력이잖아. 속력의 제곱값에는 당연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비례 공식. 근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은 좀 다르죠. 봐봐. 속력의 제곱이니까 속력이 만약 2배가 됐어. 그러면 운동에너지 EK는 몇 배 되는 거야? 4배 되는 거죠. 얘가 3배가 됐어. 그러면 9배 되죠. 얘는 4배가 됐어. 16배가 되죠. 그러면 점점 이 올라가는 값보다 Y 값이 더 커지죠.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운동에너지의 값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우리 운동에너지 공식부터 먼저 써볼게요.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m은 아까 뭐라고 했지? 질량. v는 속력이라고 했었죠. 1번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그렇죠. 2kg. 질량은 kg이죠. 단위가 2kg. 속력은 단위가 2m/s. m/s죠. 2의 제곱 하면 약분하면요. 결국 4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4줄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이 결국 32줄이 되네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죠? 킬로그램 단위라고 했죠. 질량이 4. V제곱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32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약분하면 2v제곱이 32가 되는 거죠. v제곱은 16, v는 4m/s. 잘했습니다. 결국 답은 4m/s. 되겠죠? 자, 8번 풀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써볼까요? 얼마? 9.8 mh. m은 뭐죠? 질량. h는 높이. 그렇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죠. 기준면에 의한 높이에 비례하므로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있대. 기준면에. 그럼 기준면에 있다는 말은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면에 있다는 말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결국 높이가 0이므로 0줄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뭐한다? 비례한다. 높이에도 뭐한다? 비례한다. 자, 이게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은 앞에 영상 한 번 더 보세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 m 기억 비례하는 그래프 이렇게 되죠. 디귿 비례하는 그래프. 우리 실험도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kg인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10cm로 박혔대. 1kg인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여기 있던 말뚝이 10cm가 박혔대요. 그러면 자, 지금 10cm가 박힌 이유는 뭐 때문에 박힌 거죠? 그렇죠. 얘가 원래 위치 에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이 박히는 일을 한 거죠.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겁니다. 봅시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한다. 맞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말뚝을 박는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일을 하면 감소하겠죠. 감소하면서 일을 한 거죠.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말뚝이 박히는 깊이는 비례한다. 그렇죠. 왜 비례할까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일로 전환됐다고 했잖아요. 일은 얘들아 뭐 곱하기 뭐? 저 말뚝의 힘과 이동 거리가 되겠죠. 힘과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 말뚝이 박히는 이동거리죠. 이 이동거리와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되니까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와 이동거리는 당연히 비례하겠죠. 다시 써볼까요? 위치 에너지는 다시 얘들아 써볼게. 위치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는데 일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고요. 결국 위치 에너지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같은 값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동거리와 위치 에너지는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네요. 질량이 2kg인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말뚝은 10cm 박힌다. 봐봐요. 1kg이 1m 높이에서 박혔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9.8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결국 9.8이 되잖아요. 그죠? 9.8이 되잖아. 근데 2kg이 1m 높이에서 바뀌었어. 9.8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럼 결국 19.6이잖아요. 그럼 몇 배 된 거예요? 여기서 2배 됐죠. 2배. 그러면 말뚝이 박히는 이동거리도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10cm가 박혔다면 자, 얘는 몇 cm? 얘도 2배가 돼야 되니까 20cm가 박혀야 되겠죠. 그쵸?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지금 10cm가 박혔다면 이 두 번째는 20cm가 박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얘가 10cm가 박혔으면 얘는 20cm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에너지 변화를 한번 해볼까요? 공이 올라갈 때는 뭐가 증가한다? 올라가잖아. 그러면 높이가 증가하죠. 결국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높이는 증가하는데 뭐는 지금 작아지고 있죠? 점점 올라가다가 정지하잖아요. 속력은 작아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죠. 공이 내려올 때는요. 공이 내려오면 얘들아 높이는 감소하잖아. 높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증가하죠? 뭐가 감소하죠? 그쵸.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죠. 위치 에너지 감소하지만 점점 속력은 빨라지잖아.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 자, 낙하하는 물체, 아까 방금 했죠? 낙하할 때마다 어때?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그래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을 바르게 연결할게요. 위로 던져 올렸어. 위로 던져 올리면 어때? 위치 에너지 증가.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죠. 위치 에너지 증가. 근데 뭐? 운동 에너지 감소죠. 그럼 결국 뭐에서 뭘로 전환? 그렇죠. 감소하는 거에서 증가하는 거.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짠!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은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는 거는 올라가는 거와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빗면을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 거는 똑같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 내려오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합니다. 뛰어오르는 높이뛰기 선수. 뛰어오르죠. 올라가죠. 첫 번째와 똑같이 가야겠죠.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죠? 자, 14번.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에너지. 자,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에너지가 아니라 뭐죠? 일률이 되겠죠? 땡. 자, 2번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되고요. 물체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가 물체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 물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체의 일을 해주는 거니까 증가하고요. 에너지의 양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한 일의 양으로 구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질량이 2kg인 수레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속력이 2배가 되기 위해서 수레의 운동 방향을 해주어야 하는 일의 양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이었습니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결국 25줄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속력이 2배가 됐잖아. 그럼 5에서 2배 시켜볼래? 그럼 속력이 지금 2배가 되면 5에서 2배 되니까 10m/s 되잖아요. 맞죠? 그럼 2배 한번 시켜서 다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그렇죠. 속력이 2배 됐으니까 10의 제곱을 해주면요. 결국 100줄이 되죠. 아, 처음에는 25줄이었는데 2배가 되면 100줄이 되었어요. 그럼 운동 방향으로 얼마 일을 더 해줘야 되죠? 25줄이 100줄이 되려면 결국 그렇죠. 75줄의 일을 더 해줘야 100줄이 되겠죠. 75줄입니다. 정답. 16번 보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볼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 M이 뭐죠? 곱하기 질량이죠. 3kg. H는 얼마? 2m. 자, B 볼게요. 자, 9.8 곱하기 얼마? 5kg. 몇 미터? 1m 되죠. 그러면 A 대 B는 결국 9.8 곱하기 3 곱하기 2 대 9.8 곱하기 5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은 숫자는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8을 빼고 결국 곱하면 6대 5가 되는 거죠. 6대 5.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공식만 외우면 사실 15번도 쉽고 16번은 위치 에너지 공식만 외우면 쉽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0m 높이에서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이거 참 계속 너희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0m 높이에서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았어. 높이 5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바르게 작지은 것을 구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5m 지점에서
나오는 게 5m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점이 두 가지의 지점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지점은 10m 지점, 두 번째 지점은 5m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지점과 이 두 번째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모두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같다라고 하면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 mv제곱, 위치 에너지는 9.8 mh 써볼까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9.8 mh 이렇게 되죠. 자, 그럼 2분의 1 mv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고 했어. 그럼 처음에 가만히 놓았으니까 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아갑니다. 0으로. 그럼 우리는 위치 에너지만 구해주면 돼요. 9.8 곱하기 m이 얼마야? 2kg. h는 처음에 10m 지점이잖아요. 첫 번째 지점. 10m 지점. 그래서 10m. 해서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얼마? 196줄이 됩니다. 196줄. 자, 두 번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대로 구하면요. 결국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v, 지금 속력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위치 에너지 구해볼게요. 9.8 곱하기 m, 2 곱하기 h 얼마죠? 5m가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를 x로 두고요. 여기 구하면 얼마야? 98줄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와 같다? 1번과 2번이 같다.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196줄이 되니까요. 운동 에너지 X는 결국 98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196줄 이렇게 나왔어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 98줄 나왔다. 위치 에너지 우리 구했죠?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얼마야? 98줄. 자, 결국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18번 문제. 자,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단원에서요.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과 2번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또 이걸로 풀어볼까요? 자, 1번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구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질량이 원래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여기 200g이잖아.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고쳐볼게. 0.2 곱하기 V 얼마죠? 14m/s, 14의 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는 구하려고 했더니 9.8mh 중에서 h가 지금 0이네요. 지면이잖아. 우리 지면을 기준면으로 한다면 지금 h가 0이에요. 0입니다. 지면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걸 해보면 0.1이고요. 14의 제곱은 196이니까 결국 해보면 19.6줄이 나옵니다. 1번의 역학적 에너지가 19.6줄입니다. 2번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2번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5m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 지금 물어봤잖아. 5m인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값이 x. 여기 속력을 모르잖아요. 나는 여기 속력을 몰라. x. 위치 에너지 9.8 m 얼마? m 0.2 그렇지. 그리고 높이 5 하면 x 플러스 여기 1이니까 98이 되겠죠. 그럼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x 플러스 9.8는 결국 19.6이 되고요. x는 결국 얼마가 나올까요? 9.8이 나오죠. 빼보면 9.8이 나옵니다. 결국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결국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이 나오든 어떻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걸 보고 풀면 됩니다. 19번입니다. 1kg인 물체를 10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봅시다.
자,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19.6이다. 너무 어렵다, 맞죠? 일단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자,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죠? 일단 위에서 운동에너지 더하기 위치에너지가 되는데요. 운동에너지가 가만히 떨어뜨렸다고 했으니 운동에너지 0. 위치에너지 9.8 곱하기 1 곱하기 A지점이 10m죠. 9.8 곱하기 1 곱하기 10m. 그러면 98줄이 나옵니다. A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98줄이 나와요. 자, 그럼 B지점에서 운동에너지 구해볼게요. B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에너지 더하기 위치에너지가 되고요. 운동에너지를 구하려고 지금 우리 하죠. X, 운동에너지 몰라요.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1 곱하기 8이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X 플러스 8 하면 얼마죠? 곱하면 얼마지? 78.4가 나오네요. 그죠? 78.4. 그러면은 운동에너지 구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98은 X 더하기 78.4가 되고요. X는 결국 얼마 나오죠? 19.6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가 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운동에너지, 사실 운동에너지가 처음에 없잖아. 그래서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뭐와 같죠?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같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감소한 위치에너지 같으니까 감소한 위치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감소한 높이 2m 이렇게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자, B점에서 1번 어쨌든 맞고요.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이쪽으로 갈게요. 2번 이쪽으로. 자, 2번은요. C점에서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같다. C점 5m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늘어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잖아. 그럼 여기서는 결국 이 운동에너지가 얼마? 9.8 곱하기 1 곱하기 5가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위치에너지가 결국 얼마야? 9.8 곱하기 1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위치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에너지를 준 것과 남아있는 것이 같습니다. 1번, 2번. 둘 다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98줄이다. 아까 구했죠. 98줄. 자, 4번.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4배이다. 이것도 구해볼게요. 자, 4번. D점에서 볼게요. D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D점이 지금 2m 지점인데요. 보세요. 자, 운동 에너지는 결국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결국 같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결국 지금 얼마나 감소해서 10m에서 2m 감소했으니까 8m 감소했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9.8 곱하기 1 곱하기 8m 감소했습니다. 8 되고요. 위치 에너지 구해볼게요. D 지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얼마? 높이 2 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9.8 1 곱하기 2고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으니까 9.8 곱하기 1 곱하기 8m 높이만큼 감소했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98줄이다. 이거 맞나요? 자, 5번. 그렇죠. 지면에 닿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얼마? 0줄이죠. 지면을 기준면으로 한다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이니까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와 결국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같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운동 에너지는 98줄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의 기호와 단위와 읽는 거를 써봅시다 라고 했죠. 이거는 너희가 얼마나 기본적인 개념이 갖춰져 있는지 보려고 낸 문제입니다. 일은 기호는 W라고 쓰고요. 단위는 줄, 읽는 거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힘은요, 기호는 F, force. 자, 단위는 뉴턴, 읽기는 뉴턴이라고 쓰고요. 질량은 기호는 M, 단위는 킬로그램 혹은 그램. 자, 읽기는 킬로그램, 그램. 이동 거리는 S라고 쓰고요. 자, 거리의 단위는 미터. 읽기는 미터라고 씁니다. 단위는 숫자 뒤에 오는 거예요. 숫자 뒤에 이렇게 줄처럼 킬로그램, 미터처럼. 시간은 기호는 T라고 써요. T, time. 시간 단위는 second 혹은 뭐 hour 이렇게 씁니다. 읽기는 second, hour로 읽으면 되고요. 일률입니다. 일률의 기호는 P라고 쓰고요. 일률의 단위는 watt라고 읽고요. watt라고 읽습니다. 에너지 E라고 쓰고요. 단위는 줄이라고 읽고요. 자, 읽는 거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공하세요.